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다맛 에자일 팀입니다. 앞에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중에서 Q러닝이랑 Q네트워크, DQN, A2C 이렇게 네 가지 알고리즘을 예제를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Q러닝이랑 Q네트워크는 앞에서 많이 보셔서 DQN이랑 A2C 저희 테스트했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DQN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아이템별로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아이템별로 네트워크는 해당하는 아이템으로 도착하는 경로를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아이템별로 학습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각 아이템에 대한 네트워크와 도착지로 오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네트워크별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약 170개 정도를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본 다음 잘 학습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40시간 정도 걸렸고요. 결과는 테스트 데이터를 돌렸을 때 테스트 시간은 5분 이내가 나왔고, 그리고 에피소드당 스텝의 평균치는 34.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은 97.96, 98% 정도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2C를 했었는데요. 이전에 다른 팀에서 설명해 주신 PPO와 동일하게 정책 기반 알고리즘으로 정책 신경망이랑 가치 신경망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DQN에서 했던 방식대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제공해주신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봤고요. 약 4만 개의 데이터, 아까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지만 시간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 12시간 정도로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이템별로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서 아이템별로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고요. 그 결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리즘 네트워크에 넣어봤을 때 에피소드당 스텝은 66.36 그리고 성공률은 45% 정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DQN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마도 DQN과 같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성공률은 좀 많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마무리인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알고리즘별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기법들을 사용해 봤는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강화 학습을 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그럼 최신에 나온 알고리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하면서 단순히 Q러닝, Q네트워크, DQN 이렇게 지나오면서 개선을 하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지만 어, 개선을 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다 다르고 그로 인해서 설계하려 했던 그런 의도가 다 달라서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중에 진짜 실무에 가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꼭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이건 아마 제가 앞선 두 팀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네, 성공률이 뭐 90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 성공이라고 하는 게 옵티멀 패스로 가야 성공인가요? 아니면 그냥 골만 도달하면 성공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골만 도달하면 성공으로 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실패는 이제 골 못 가고 이제 에피소드 종료되면 그건 실패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DQN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습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DQN 같은 경우는 거의 최단 경로로 나왔었고요. 네. 근데 어, 어, A2C 같은 경우는 학습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A2C는 조금 최적 경로 말고 그냥 도착만 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아, 네.
저 그리고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 앞에 Q 테이블 말고 그러니까 Q 러닝, Q 네트워크, DQN 이렇게 있는데 Q 네트워크는 뭐예요? 큐 네트워크, 이거 저도 단어를 다른 곳에서 네. 보면서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분류 자체에서는 큐 네트워크란 단어는 없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희가 서칭하면서 봤던 거는 이제 큐 네. 러닝은 단순히 가치함 그 큐 밸류만 가지고 경로를 찾아가는 네네. 방식이고, 큐 네트워크는 가치 함수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추측하는 방식. 그렇게 분리해서 학습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럼 DQN이랑 비슷한 이유가 되는 건가요? Q 네트워크? DQN이랑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건 비슷한데, DQN 같은 경우는 샘플을 해서 버퍼에 저장한 다음에 그 행동했던 결과에 대해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 랜덤으로 뽑아내서 학습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네. 버퍼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4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하면서 가장 크게 영향 미쳤던 게 있었나요? 하이퍼 파라미터 하면서 네. 했던 게 일단 네트워크 레이어 깊이랑 어, 레이어 노드 개수였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리워드에 따라서도 리워드랑 큐 밸류를 맞추는 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리워드를 너무 크게 차이를 주거나 하면 큐 네. 밸류가 너무 작아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음.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영향도 좀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로직을 넣었던 것들이 좀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로직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DQN 같은 경우는, 버퍼에 있는 이전 행동에 대해서 랜덤으로 뽑아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 음. 하- 성공한, 이 버퍼 안에 성공했던 케이스가 적게 되면 성공했던 케이스를 너무 적게 학습하거나 아니면 랜덤을 거치면서 학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성공한 케이스는 따로 관리해서 버퍼에 임의적으로 범위를 넣어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로직들을 넣어서 좀 해결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어, 네. 저 그거 로직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버퍼랑 또 뭐 넣었어요? 이거 설마 그 앞에서는 원래 DQN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안 돼가지고 아이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이라키컬하게 했고, 요거는 지금 혹시 17개 아이템 정말 처음부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꼴에서 시작해서 아이템 7개면은 딱딱딱 찍고 돌아오는 것까지 그런 거를 환경 변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 랜덤하게 5개, 6개, 7개 섞어가지고 한 번에 다 러닝을 한 건가요? 어,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네. 네트워크를 다 개별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A에 대한 네트워크는 다른 지점에서 A로 오는 그 경로를 찾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그 뜻이었군요. 네, 네네. 만약에 출발지에서 A와 뭐 D를 가지고 오는 경로라고 하면, 네. 출발지에서 A에 대한 네트워크로 A 지점을 찾고 A에서 D에 대한 네트워크를 불러와서 D를 찾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아, 학습시킨 네트워크를 바꿔가면서 경로를 아, 찾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18개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수가? 네, 맞습니다. 출발지까지 해서. 어, 그거를 다 합쳐서 40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래 안 걸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음, 조금 저희가 했던 또 로직을 좀 설명을 드리면 A2C 같은 경우는 어, 옵티마이저를 할 때 자주 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로스가 굉장히 작은데 가끔 도착하는 목적지나 아니면 장애물에 대해서는 로스가 되게 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추가적으로 학습을 더 많이 하게끔 학습하는 F 횟수를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정책 기반 같은 경우는 리워드를 통해서 탐험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동에 대해서 플러스 리워드를 주지 않으면 잘 탐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 초반에는 이제 플러스 리워드를 주고 또 플러스 리워드를 주다 보니까 시작 지점이나 아니면 다른 지점에서 정체하는 뱅뱅 도는 현상들이 생겨가지고 일정 스텝 이후에는 마이너스 리워드를 점점 주게끔 해서 조금 그런 정체 현상을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로직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리플레이 버프 아까 로직을 설명해 주셨을 때, 네, 성공했던 케이스를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버퍼를 사실 건드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저게. 버퍼 네, 하나하나 맞습니다. 샘플 넣기가. 저거를 또 다 하셨네.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버퍼에서 우리가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전 데이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죠. 아예 네, 안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카트풀 처음에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카트풀 할 때, 저 버퍼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봤는데 너무 크면 오히려 아예 안 되고, 네, 옵티멀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리고 카트폴이랑 조금, 이거 경로 찾는 거랑 조금 그리드랑 좀 차이가, 제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던 게, 카트폴 같은 경우는 잘못 선택을 하더라도 반대쪽으로 더 많이 돌아오면 돼서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리드 같은 경우는 한번 장애물에 잘못 가거나 경로를 벗어나 버리면 그 맵을 벗어나 버리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좀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어,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PER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제가 지금 PER이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PER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버퍼에서 네, 결과가 좋은 애들, 결과가 좋다고 해야 돼. 어쨌든 학습하기 좋은 경험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버퍼를 기준치를 말씀하시는 건드리셨다고 거예요? 하길래, 네, PER이 아마 그 기준치였나요? 혹시 제가 그게 아, 생각하는 게 맞나요? 네, 아마 TD 에러를 기준으로 네, 피어리어티 값을 계산해서 뭐 좋은 걸 더 뽑아내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저도 시도를 해보려다가 구현을 못했는데 버퍼를 건드리셨다고 해서 네.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 제가 지금 PER을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왜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거 생각해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PER이든 다른 거든 일단 목적은 성공에 대한 학습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공 케이스를 버퍼 안에 많이 넣고 많이 포함되게끔 그다 버퍼에서 랜덤으로 뽑을 때 많이 뽑히게끔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그래서 버퍼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 보통 에피소드당 스텝이 어느 정도 샘플이 어느 정도 쌓이는데 그럼 거기서 몇 개 정도를 뽑으면 우리가 성공에 대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성공했던 샘플만 따로 모아서 그것과 버퍼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잘 섞어주는 네, 그런 로직을 사용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각각의 어떤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진보성도 있었는데 각 과제에 따라서 맞춤형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낀 점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본 과제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냈었나요? 어, 최적의 결과는 사실 Q 러닝이 가장 좋은 결과이지 않을까. 빠르고 정확하고. 근데 이게 조금 과제의 범위를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맵 자체도 순회할 수 있는 경로고, 그리고 아이템도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고, 조금 길도 단순하기 때문에 큐 맵이 되게 큐 러닝이 적합했는데 만약에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또는 아니면 저희가 했던 방식처럼 아이템별로 뭔가 네트워크를 가지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네트, 네트워크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다른 알고리즘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 범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맨 처음 발표하시는 팀처럼 그 맵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장애물 추가한다든지 같은 실험을 해보셨을까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만약에 다른 경로를 학습한다면 그 임의로 방향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임의로 어떤 지점을 막는 것은 조금 안 하고 학습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맵이 바뀌더라도 학습을 하면은 똑같이 학습을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대한 그런 점은 지양하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정현님 지금 채팅창 보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DQN 결과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접근했던 방식이 처음부터 학습을 쭉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아이템에 한 개 아이템 또는 두 개 아이템을 정해놓고 이 경로를 잘 찾는지에 대해서 먼저 맞춘 다음에 그 알고리즘 찾은 다음에 이 트레인을 했던 거여서 순수 DKN으로 했을 때 이 테스트 결과는 저희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네네.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과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더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소다맛 애자일 팀 발표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